작년에 받은 배당금이 드디어 1,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배당금 인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올해는 얼마가 될까요? 몇 년간 배당 투자를 해보는 입장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배당금 전체 리스트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을 2천만 원 넘기게 되면 금융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배당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가 대부분이에요. 배당 같은 푼돈 받아서 뭐하냐 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전 반대입니다. 배당만으로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받은 배당금이 드디어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새후 기준으로 1,300만 원이에요. 월 평균이면은 100만 원이 넘죠. 2022년 총 합산 금액은 국내 주식이 1,098만 원, 해외 주식이 1,891달러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총 합계가 1,331만 원 정도가 되네요. 2019년부터 그 이전하고 투자하는 방식과 종목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새롭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배당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이 들어오면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는 걸 반복했습니다. 한번 매수하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팔지 않으니까 대부분 종목들은 최소 1년에서 길면 3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덕분에 3년 동안 배당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2019년에 40만원, 2020년 350만원, 2021년 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은 1,300만원을 넘긴 거죠. 물론 이것만 봐서는 투자 금액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매년 매월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죠. 저는 절대 주식만으로는 먹고 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전업 투자자인 줄 알았다고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전업을 희망하는데 그건 아마도 50대 이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근로소득, 투자소득, 기타소득 등등 돈이 나오는 곳이면은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아직은 젊은 나이니까요. 제가 배당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씩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왔다는 카톡을 받으면 이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기입을 합니다. 국내 주식이라면 원화로 쓰고요. 해외 주식이라면 달러 기준으로 기입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부분만 제가 작성을 하고 있어요. 파란색 부분만 작성을 하면 회사명에 따라서 통화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배당금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도 적용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 날을 기준으로 원화가 얼마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트를 관리하면서 맨 처음 배당금을 기록했던 거는 2019년 4월에 두산 우선주 2개였습니다. 두산 우 그리고 두산 이우비라는 종목으로 합쳐서 약 7만 5천 원 정도가 들어왔었네요. 이렇게 기입을 하면 별도 시트에서 월별, 종목별 총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시트를 만든 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미국 사람이 처음 만들고 한국에서도 여러 명이 계속해서 개량하면서 그 다음에 저도 수정하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여러 명의 손길이 좀 거친 파일이죠. 우선 2019년은 이렇습니다. 아까 봤던 두산 우선주 두 종목이 4월에 그대로 표기되는 게 보이죠? 이후에도 미국 주식 몇 개가 그대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 종목인 크래프트 하인즈, 그리고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 코어 시빅이라고 하는 세 종목은 지금도 여전히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자, 2020년, 2021년은 잠깐 건너뛰고요. 2022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합계 금액이 1,34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전체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달러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을 기입할 때는 그 각각의 돈을 받은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합계 금액은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 총 37개 종목이 있었어요. 37개 종목에서 1년간 120번의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120번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인가요? 1년이 365일이니까 3일 중에 하루씩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적은 경우에는 100원 단위, 1000원 단위까지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은 배당 투자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특히 월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는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 매월 돈이 들어오고 굳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수익이 생깁니다.
가끔씩 특별 배당이라고 2배씩 들어오기도 하고 주식 분할로 새로운 종목을 받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배당금이 적은 오리온 오피스 리츠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리얼티 인컴에 투자했더니 분할되어서 받은 주식이에요. 오리온 오피스에 제가 투자한 금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도 배당이 들어왔던 거예요. 2023년이 되고 벌써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최근 들어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저도 올해 계획은 더 크게 세웠어요. 올해는 배당금을 2천만 원을 넘겨버릴 생각입니다. 이미 하나금융지주로 확정 배당을 받을 테니까 줄일 수도 없겠네요. 금융지주들이 배당을 늘린다는 뉴스가 이번에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며칠 전에는 현대자동차,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연말 배당을 발표하면서 최종 배당금 1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가스 관련주 투자했던 분들은 1년 동안 5배씩 오른 분들도 있을 테니까 거의 고배당주 중에서는 증권, 통신 빼고 많은 종목들이 몇 달 동안은 좋은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겨우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수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나요? 작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 사람은 정확히 17만 8,95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는 3억 6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니까 3억 6천 정도를 1년에 벌 수 있어야 17만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급여나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천만 원 이하는 15.4%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이상은 급여 등을 포함해서 최대 49.5%까지 엄청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는 금융소득이 1년 동안 세해 전 기준입니다. 세해 전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면은 배당금이 2천만 원부터는 최소한 35%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애매한 소득도 포함이 되는가 되게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현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범위가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을 세분화해서 거의 총 23가지 정도가 되니까 웬만하면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많습니다. 작년 한 해 2천만 원을 넘긴 미성년자는 4천 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국세청 자료인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을 보면은 2천만 원을 넘은 미성년자가 3년 전인 2020년에 3,987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이 전체가 7,108억 원이 있었다고 하고요. 1인당 1억 8천만 원씩 벌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의 99.5%가 배당소득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주식을 통해서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주식 증여를 얼마 전에 했었죠. 그 영상도 찍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배당이 월급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다 같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투자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